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방암과 호르몬 치료의 관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유방암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받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유방암에 대한 걱정이 많은 편이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지나친 걱정으로 호르몬 치료를 못 하시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사례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유방암은 항상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유방암을 앓은 적이 있으신 분들, 치료하거나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틀림없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고, 유방암의 위험에 대해서 염려가 많다 하셨을 때는 저는 호르몬 치료를 무리해서 하실 거를 권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유방암의 발병률이 20% 정도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5년 내에 치료를 했을 때는 그렇게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어서, 혹은 주변에 이제 유방암을 가진 친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호르몬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내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한 거, 삶의 질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한 치료이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 호르몬 치료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복용하는 동안에 조금 더 증상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 뼈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갑자기 노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드시는 거지,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치명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고혈압은 뭐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정말 뭐 뇌출혈 같은 걸로 사망으로까지 이를 수가 있잖아요. 눈에도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호르몬 치료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고 사는 건 없어요. 불편할 뿐이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치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호르몬 치료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유방암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다가 시작해서 복용을 하시다 보면 좋거든요. 먹고 나서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아픈 데도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잘 복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2년, 3년 잘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거 검진 꼭 해야 되나? 이때까지 잘 지냈는데 지금 와서 크게 문제 생길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검진을 막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복용을 시작해서 처음에 할 때는 약간 긴장감이 들잖아요. 의사 말을 잘 듣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내가 먹어봤으니까 내가 더 전문가야,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검진을 잘 안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검진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다음번에 할게요, 그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미루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검진 안 하시면 저 약 안 드릴 거예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검진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문제가 조그맣게 있었을 때 해결을 하는 거랑 문제를 엄청나게 키운 후에 해결하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오셨던 분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 호르몬 치료를 하시고 계셨어요. 하는 기간이 조금 됐었는데 제 이제 아는 선생님이 저한테 의뢰를 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선생님에게 계속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는 처음에 와서 나는 뭐 유방 검진도 다 했고 다른 검사도 다 했다, 이상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을 처방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치료를 한 지 한 1년 정도가 경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 간격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검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검진 다른 데서 다 했다,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선생님도 괜찮으면 처방을 드려도 되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결과를 확인하고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생각에 그러면 결과지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결과지를 가지고 오기로 해놓고는 또 그분이 안 가지고 오시고, 다음번에는 결과지 안 가지고 오시면 약을 안 드리겠습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결과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한참 된 결과지인 거예요. 최근에 했던 검사가 아니고 그 1년 이상 지난 결과지를 가지고 오셨고 심지어 거기에는 유방 초음파를 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유방검사 다 했어요 얘기를 하셨지만 초음파 안 하시고 유방 촬영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검진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호르몬 치료를 하신 거잖아요.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도 이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래도 초음파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에게 의뢰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유방 초음파를 봤는데 이분의 말씀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본인이 유방 초음파도 봤는데 유방에 혹이 있는 게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뭐 나쁜 병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암일 가능성이 있는 병변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동그랗게 보이는 혹이었는데 많이 나쁜 건 아니더라도 처음 생긴 거고 이때까지 있었던 적이 없었고 그리고 1년 동안 호르몬 치료를 하셨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어서 조직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걱정이 돼서 유방의 조직 검사를 할 때는요, 이 병변이 정말 암인 것 같아서 검사를 할 때도 있지만 약간 긴가민가 할 때도 이게 모양이 괜찮아 보여도 암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 한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해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결과가 암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조직 검사를 잘 한 거죠. 해봤을 때 다행히도 많이 진행된 건 아니고 상핀의 암으로 나와서 굉장히 초기에 발견이 되신 거긴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저는 이 환자분을 이전에 본 적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다 하더라도 1년 새에 갑자기 진행된 병변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이전에 꼭 검사를 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결과가 없고 제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결과지를 가져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새로 생긴 건지 이전에도 좀 작게 있었던 건지 갑자기 커진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거랑 사이즈가 비슷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발견이 됐지만 이 선생님이 다행히도 염려를 하셔서 저한테 빨리 환자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일찍 발견을 할 수 있었지만 그거를 모른 채로 환자분 말만 믿고 괜찮았다고 얘기하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호르몬제만 드셨으면 2년, 3년 이렇게 지났을 때 이 환자분의 유방암은 이미 뭐 많이 진행이 되어서 정말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발전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검진에 대한 불편감, 검진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거를 알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의사로서는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환자분 입장에서 어떤 때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검사를 해야 하나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10만 원 20만 원 되는 검진을 하라 그런다 약은 4천 원만 내면 받아가는데 검진해서 돈 벌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검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사한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검진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받는 거는 환자 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방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항상 염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 케어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약을 장시간 복용을 하시게 되면 간 같은 데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사를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진을 좀 꼬박꼬박 챙겨서 하는 편이고요. 하지 않았을 때는 저와 치료하기는 조금 힘드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안전하게 돼야 되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먹는다고 해서 주는 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더 좋기 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 이게 정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이 되면 치료가 비교적 간단해요. 우리가 유방암에 걸리면 당연히 뭐 한쪽 유방을 절제하고 항암 받고 방사선 받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지만 굉장히 초기에 발견됐을 경우에는 혹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절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위 방사선 받는 요걸로 치료가 끝나기도 해요. 생각보다 간단한 치료로 완치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은 안 걸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게
그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초기에 발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의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항상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의사는 그 말을 믿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의사 중에서 다 아무렇게나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없어요. 의사들이 다 자기 고집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어떻게든 이제 환자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다들 있기 때문에 고의로 악의로 이렇게 환자를 괴롭히지는 않아요. 다 자기 선에서는 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의사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하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제 당장의 약이 필요한데 금방 받고 싶다 해서 짧은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의사와 함께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